머리 한번 하고 자, 이제 38번 용도 구역은 쉽죠? 지난 시간에도 다 한 거. 자, 이제 용도 구역은 용도 지역하고는 관계없는 별도의 사용 목적을 정해주고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한다. 그쵸? 종류는 몇 가지가 있죠? 5가지. 그거 뭐 탁탁 가면 되는 거예요. 장관님이 지정하는 거 2가지 있죠. 입지규제 제소구역, 개발제한구역. 그러면 장관 개발제한구역 나왔죠? 도시군 기본계획. 이게 틀렸네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거 딱 2가지 나오죠.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그러니까 시도지사, 도시자연공원구역. 여기까지는 맞죠? 근데 광역도시계획이 틀렸고, 시도지사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하니까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해제되는 구역 중에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3번이 맞는 거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면 누구 나와야 돼요? 해수부 장관. 틀렸고. 시가와 조정구역 나왔으니까 누구 나와야 돼요? 시도. 틀렸죠? 네, 뒤에 광역도시계획도 틀렸네요. 도시군 관리계획이고. 39번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문제가 틀렸네요. 옳은 것은이 아니라 틀린 것은. 장관 나왔어요.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서 보안상 도시의 개발 제한.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 맞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나왔으니까 도시자연 공원구역인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목적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지역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지정하는 게 도시자연공원구역. 시도지사 나왔으니까 시가와 조정구역이죠. 직접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애 요청을 받아서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너무 중요한 말은 무질서한 시가와 방지,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 이게 시가와 조정구역이죠. 자, 해수부 장관 나오니까 뭐 나와야 돼? 수산자원 보호.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니까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너무 쉽잖아요. 5번인데 도시 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지정되는 게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 지정 목적은 잘 알아두라 그랬어요. 근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장. 그러니까 틀린 거는 5번이죠. 40번입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설명입니다. 맞는 것은 보안상 뭐죠? 개발 제한구역. 틀렸고,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토지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미한 행위는 신고하고 할 수 있다. X죠. 지정 목적 다 공부했으니까. 자, 이제 우리 시험범위 나오는 시가와 조정구역 정리하면 이거죠. 시가와 조정구역은 자,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시가화를 뭐 한다는 거예요? 유보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시가화를 유보한다는 얘기는 개발이 뭐 된다는 거예요? 금지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개발의 금지는 자, 어디에 정해져 있냐면 국회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은 무엇에 의해서? 대통령 명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데, 개발은 우리가 맨날 배우는 거 이거죠. 첫째 시간부터 배운 거, 도시군 계획 사업의
의한 개발. 그쵸? 또 하나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개발을 뭐라고 한다고요? 개발행위. 공부해야 되겠네. 공부해야 돼. 이게 지금 안 나온다는 얘기는 공부 안 했음이에요. 공부 안 했는데 쉬울 수는 없어요. 무조건 더 어려운 거예요.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법에서 개발은 두 가지예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이 있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는 개발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금지된다는 얘기죠. 근데 도시군 계획 사업은요, 원래는 금지되는데 공익상, 국방상 불가피한 거 있죠? 이거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럴 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 다음에 원래 개발행위도 할 수 없죠? 근데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행위는 개발행위니까 누구한테? 시장, 군수에게 뭘 받아서 할 수 있다? 허가 받아서 할 수 있어요. 주로 어떤 거냐? 원주민, 즉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자들의 공동생활을 위한 건 허가받아서 뭐 할 수 있다? 건축할 수 있고, 원주민들 개개인의 생활을 위한 주택 있죠? 주택은 허가받아서 뭐 할 수 있고 증축할 수 있고, 이 두 가지 뺀 나머지는 동일 용도, 동일한 용도, 동일한 규모 안에서 하는 거니까 개축, 재축, 대수선할 수 있다. 즉 허가받아서 하는 행위는 있어도 신고하는 행위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요. 4번 시장군수는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 적용할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틀린 거예요 벌써. 그쵸? 네. 틀렸잖아요. 네.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규제받는 게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받는다고요? 대통령령. 그러니까 벌써 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공부한 사람은. 자, 4번은 틀렸고요.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소규모 축사, 퇴비사, 잠실, 창고 등 농업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건축물은 생활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뭐 받아서? 허가 받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건축할 수 있다. 답은 5번이에요. 근데 소규모의 생활과 관련된 거 있죠? 허가 받으면 할 수 있는데 허가를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시장군수는 무조건 되고 허가 내줘야 돼요. 허가를 거부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소규모라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41번. 이번에는 틀린 거예요.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네, 국가계획과 연계되면 국장.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 도모.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 유보기간이 만료되는 날 언제? 다음날 자동 효력 상실. 그러면 실효됐다라는 거 별도로 뭐는 해줘야 돼요? 고시는 해야죠.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5번. 이번엔 또 틀린 거야.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맞죠? 5년 이상 20년 이내. 요 기간 안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라는 얘기죠. 유보기간이 끝나는 날 언제? 다음날 실효. 국방과 관련돼서 보안상 그러면 뭐라고요? 개발 제한. 그럼 잘못된 건 몇 번이에요? 5번이죠. 시가와 조정구역은 요 세 문제 다 기출문제 다 나왔는데 물어보는 거 똑같죠? 네, 여기에서 물어봐요. 자, 그것만 알면 되고요. 중요한 건 그 밑에 있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에요.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공부합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장. 배우고 왔죠? 국장이 도시지역인데 얘는 용도구역이니까 도시지역 그대로 이용하는 거 아니죠? 도시지역이지만 여기를 복합적인
복합적인 토지의 이용을 뭐해서 증진해서 이 도시의 정비를 무엇을 정비를 촉진해서 여기를 지역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할 때 지정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입지규제 최소. 이 개념만 알면 게임 끝난 거죠. 자, 정비 그러면 어디입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정비 그러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안 나와요. 공부하세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주로 상업지역이 많아요. 무슨 지역이 많다고요? 상업지역. 그게 43번 얘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 생활권 중심지역. 여기가 나중에 용도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슨 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이에요. 이런 곳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있죠? 거기도 무슨 지역이라고요? 상업지역이요. 상업지역. 철도역사 그 주변.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몇 개 이상의 노선이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몇 킬로미터? 1km 이내에 있는 지역 있죠? 네. 이것도 무슨 지역이고요? 상업지역이고요. 5번 갑니다. 5번부터 갈게요.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중 도시 경제에다 동그라미 치면 되죠.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 경제 쪽이니까 여기도 무슨 지역이겠어요? 상업지역. 이런 곳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4번인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이에요. 여기는 주거지역, 공업지역인데 정비가 뭐한 지역? 시급한 지역에도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하는 거죠. 공부하는 사람은 알겠지만 정비사업 하려면 정비법에 의해서 정비구역 지정하죠. 그리고 조합 결성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를 좀 시급하게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된다고 그러면 구역 지정해서 조합 결성해서 그자들이 한다고 그러면 빨리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정비법에 의하지 않고 그냥 장관님이 거기를 뭐로 지정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빨리 정비해 나가겠다라는 얘기죠. 그때는 상업지역이 아니라 무슨 지역이라고요? 주거지역, 공업지역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아마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면 얘보다는 얘가 훨씬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모의고사 봤으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관련된 문제 한 번쯤은 나왔을 거예요. 그쵸? 얘가 작년에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좀 잘 알아둬야 돼. 시가와 조정구역보다는 어디를 더 잘 알아두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파악하면 되고요. 44번 갑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 증진시켜서 도시 정비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장관님이, 국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는 게 뭐라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면적이면 정비 면적이니까 개발 면적이죠. 개발 면적은 몇 퍼센트 이내에서의 변경이 경미하죠? 10%. 벌써 틀렸잖아요. 그 상식적인 것만 알면. 틀렸고 10% 이내의 변경 및 변경지역 안에서의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고요.
원래는 누가 해야 되는데 국장이 하는데 10% 범위 내에서 면적 10% 범위 내에서 변경 같은 건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시도지사. 2번이 틀렸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뭐로 정한다는 거예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즉 이 얘기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무엇에 의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다 그 얘기고 4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수립 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 제한에 뭐느냐 완화는 기반시설의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죠. 토지공법에서요 4번과 같은 지문 나오잖아요. 무조건 되고 맞아. 이거는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왜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4번 지문을 갖고서 나는 되게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공부하세요 좀. 공법도 좀. 그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계속 얘기해 준 거. 토지의 이용은 무조건 되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개발 규모에 맞게 항상 뭐를 설치해 줘야 돼요? 기반시. 그 반대로 얘기하면 기반시설 설치하면 건폐율, 용적률, 개발 규모는 다 뭐 해준다는 거예요? 완화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에 불과해요. 지금 4번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걸 통해서 기본적인 논리 구조를 가져야 돼요. 5번 가보죠.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개발사업하는 자, 개발행위 하는 자가 있으면 이전은 개발을 하니까 개발 이익을 얻겠죠? 그러면 개발 이익을 환수한단 말이에요. 환수하는데 어차피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기반시설 설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 설치에 필요한 용지 확보나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뭐 이런 건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자가 그 개발을 하면서 얻은 이익이 있잖아요. 이익을 초과해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식입니다. 그런 거는 공부 안 해도 상식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다 배웠으니까 이제 이 말의 의미가 갖고 있는 거 몇 가지 중요한 거 설명해 드릴게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뿐만이 아니라 용도구역 있죠? 용도구역은 무조건 되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해야 돼요. 용도구역은 무조건 되고 무엇으로 지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해야 돼요. 즉, 뭐 다른 법률에 의해서 무슨 지역 등이 지정되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 나오면 O라고요? X라고요? X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용도구역은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만 지정해요. 근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도 지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배웠죠? 어항, 도도, 전국택, 관농농. 이게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도 지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됐나요? 그러나 용도구역만큼은 반드시 뭐로 지정하라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왜?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인 사용 목적을 위해서 별개로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 또 이 말의 의미. 자, 여기 정비해서 지역의 거점으로 육성해야 되는 거예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그쵸? 그러면 이런 얘기 한번 해보죠. 들어봤는지 모르겠네. 랜드마크. 랜드마크라는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랜드마크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의 상징물 얘기하는 거죠. 랜드마크가 있는 곳이 그 지역의 중심지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랜드마크라는 거 보면 이거를 다른 얘기로 하면 창의적인 건축물이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창의적인 건축물이죠. 맞나요? 그럼 입지규제 최소구역 같은 데는 이런 걸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축물의 건축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해요. 그러면 창의적인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해서 특별 건축구역이죠. 그쵸? 특별 건축구역에서 창의적인 건축물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이 되면 거기는 자동적으로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규제를 강화해야 됩니까? 완화해야 됩니까?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서 건축물 같은 거 지을 때 건축법 규정을 강화한다고요? 완화시켜준다고요? 완화시켜줘서 창의적인 건축물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의 거점으로 육성하려고 지정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입지규제 최소. 뭐 이런 거는 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정리해 놓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중요해요. 용도 지역부터 용도 구역. 좀 이따 배워야 되는 지구 단위 계획. 뭐 여기 있죠? 예. 여기만 잘하면 공법은 무조건 되고 잘해요. 문제는 여기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는 뭐 1차 민법 학개론 열심히 공부하잖아. 그래서 공부를 안 해요. 2차 과목은 참 공부를 안 한다고. 근데 이제 문제풀이 정도 딱 들어와서 이제 2차도 공부해야지 하면서 손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공법 공부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공법 공부해서는 합격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뭐 공부해야 된다고요? 중개사법 공부하라고요. 공법은 몇 점 맞으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공법 50점 내지 60점 맞으면 돼요. 이제 와서 공법 공부 시작하면서 나 공법 한 80점 맞아야지 됐다고 그랬어요. 됐다고 그랬어요. 그거는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은 그렇게 되지만 전략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은 공법 8점 맞겠다고 덤비기 시작하는 순간 보름 지나고 나면 올해는 1차만 해야지 이렇게 돼요. 예. 그렇게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1, 2차 같이 공부하면서 민법이나 학개론 공부에 치중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래도 2차까지 다 시험 봐서 합격하려고 하는 욕심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공법 공부 열심히 하면 안 돼요. 뭘 공부 열심히 하라고요? 중개사법을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중개사법을 몇 점 맞으면 돼요? 80점 이상을 맞으세요. 그 전략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최종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요. 동차에. 공법은 최하 점수 몇 점 맞으면 된다고요? 50점. 최고 점수 60점 맞으면 돼요. 근데요, 공법 50점, 60점 맞는 거는요, 쉬워요. 공부 하나 안 하나 공법은 40점 이상 맞고 거기에서 10점, 20점 올리는 거 되게 쉽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 50점, 60점 맞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에만 열심히 수업 들으면 돼요. 뭐만 잘 들으면 된다고요? 수업 시간에만 집중하면 50점, 60점 맞을 수 있어요. 공법은. 수업 시간에만 열심히 집중하면. 됐어요? 네.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 공부하는 시간을 어디에다 투자하라고요? 중개사법에 투자하시면 돼요. 합격하실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 공법을 갖다가 50점, 60점 맞으면서 수업에 집중을 하면서 들으면 되는데 그 50점, 60점을 가장 원활하게 맞게 해주는 영역이 어디냐?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가 잡히면 공법은요, 수업 시간에만 잘 들어도 80점도 맞을 수 있을걸요? 그거를 정리하는 게 지금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파트예요. 여기가 단순화된 사람은요, 공법 무조건 되고 잘합니다. 공법 지금 막 90점 이상씩 맞는 사람들은요, 여기가 완벽해요, 여기가.
여기가 진짜 강해요. 건축물의 용도도 알죠. 토지의 맥락관계도 알죠. 이 사람은요, 공법을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성적이 8점 이상이 나와도요, 여기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요, 공법 점수 들락달락해요.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여기를 모르는 사람은 공법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가 완벽하게 설명이 가능한 사람은요, 공법 문제 어떻게 나오든 무조건 90점을 넘어요. 그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얘네들이 중요해요, 여기가. 그래서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50점, 60점 꼭 맞으라고. 그러니까 여기 꼭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예. 여기가 너무 쉬운 거거든요, 사실은. 쉬운데 공법이라는 걸 많이 접하지 않으니까 얘가 어려운 거예요. 복잡하고. 이제 그거를 좀만 단순화만 시키면 공법은 무조건 되고 몇 점 맞는다. 50점, 60점은요, 공부 안 해도 맞아요. 갑니다. 토지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시군마다, 어디마다요? 도시군마다 관리계획 수립하는 거예요. 무슨 계획 수립한다고요? 관리계획을 수립해요. 어디마다? 도시군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해요. 왜 수립합니까? 물어보면 토지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요. 그러니까 얘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 잘 수립하라고 지침 정해주는 계획이 있다 없다? 있어. 지침 정해주는 계획이 있어요. 그게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해주는 특수계획이에요. 그래서 공동으로 수립해요. 끝. 자, 또 하나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에 관한 지역계획이에요. 그래서 시장 군수만 수립해요. 끝. 근데 얘네들은 다 얘네들 지침 정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얘네들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얘를 지침 정해줍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고, 얘 입장에서 이거는요, 이 얘기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뭐 되게 하세요? 부합되게 입안하세요. 이게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있죠? 문제풀이한 거에 전부예요. 거기에선 계속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됐어요? 요거로 단순화시키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걸 배우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토지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뭐 지정한다는 거예요? 용도 지역 지정하고 변경한다는 거예요. 서로 중복되지 않게 토지의 특성에 따라.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크게는 도간 농장. 그래서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면, 지역도면 고시한 날로부터, 지역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용도 지역에 지정한 목적대로 토지가 이용되도록 규제를 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규제가 무엇에 의한다는 거예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용도 지역별로 건축물 용도 제한을 가하고,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알면 이거 용도 제한하는 거, 건폐율 용적률 그 몇 가지 외우면 끝이잖아요. 그쵸? 근데 용도 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도 지정되는 특례가 있어요. 그게 공유수면 메리지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어항도도, 전국택, 도시지역이죠. 그 다음에 관, 농. 진짜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 정도. 알면 그거예요. 원래 이거로 해야 되는데 특례가 있다. 원래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렇게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쵸? 특례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특례를 배운 거예요. 특례가 있어요. 어떻게 받는 거? 개별법이나 개별법에 의해서 용도 제한 받는 데가 있으면 거기는 건폐율과 용적률도 개별적으로
적용하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게 대표적인 게 용도지구 중에 자연 칠학지구. 녹간농자죠? 보존용도지역 칠학정비하는 거니까 보존용도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대통령령 건폐율 60%. 너무 쉽잖아요. 집단칠학지구는 개특법.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됐어요? 보존용도 완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의해서 받아라. 계획관리지역하고 똑같다. 건폐율 40, 용적률 100. 아니 이게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복잡하지 않은데 정리를 못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얘네들의 관계성을 모르니까 기본적인 개념에서. 이게 전부예요. 이것만 알면 공법은 게임 끝이에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들어가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이렇게 규제하는 이유가 뭐냐? 개발 규모에 맞게 기반시설 설치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역으로 따지면 기반시설 설치했다면 개발 규모는 강화해준다, 완화해준다. 완화해준다. 건폐율은 주로 보전 용도에서는 건폐율을 완화시켜주고 개발 용도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되면 뭐를 완화시켜준다? 용적률을 완화시켜준다. 그 정도 하나 아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거기에다 이제 마지막으로 용도 지구 뭐 여기에 나왔으니까 완화하는 건 이렇게 개별 적용되는데 원칙적으로 용도지구는 조례에 의해서 받는다. 그쵸? 근데 고도지구는 높이 규제니까 이게 높이 규제가 없잖아. 이거를 잘 알면. 그러면 높이 규제는 무엇에 의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의한다. 아, 이거를 잘 알면 그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받는다라는 거에 의미를 알면. 됐습니까? 이게 복잡하다? 아니요. 이게 어렵다? 아니요.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단순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관계가 그러니까 이제 얘를 이 단순한 걸 본인들이 되게 복잡하게 공부를 해요. 근데 복잡하게 공부했는데 오히려 문제를 더 틀려.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이유는 이거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은요,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는요, 진짜 주는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개별적으로 공부한 게 지금 몇 문제냐면 44문제 아닙니까? 그쵸? 이 44문제 중에서요, 40문제가 기출문제예요. 4문제 아까 건폐율, 용적률 나온 거 있죠? 그거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 4문제 빼고는요, 다 기출문제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그 맥락관계를 물어봐요. 그만큼 여기에서는 한 40문제가 기출문제라면 최근 10년간이니까 한 해마다 몇 문제씩 나왔다는 거예요. 2문제씩은 필수적으로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서.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말이 2문제지 공법 공부하는데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거에 80%를 차지해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만 잘 정리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오늘 집에 가셔서 뭐 어차피 중개사법 공부해야 되니까 합격을 하려면, 근데 집에 가셔서 공법을 50점, 60점을 내가 편안하게 맞으려면 오늘 공부한 걸 다시 한번 풀어보는데, 보세요. 답을 찾는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답은 이미 다 찾아줬잖아요. 그 문제를 풀면서 얘네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내 머리 정리를 내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서 정리받은 것처럼 한 번만 딱 해보세요.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하고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날 거예요. 근데 이거 머리 정리 한 번만 딱 해놓으면 공법은요, 이해 못할 것도. 됐어요? 어려운 것도 없어요. 이것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외에 얘하고 따로 정하는 용도구역 있는 거죠? 용도구역은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시가와 조정구역, 시가와 유보한다.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 시도지사 그것만 알면 되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장관님이 지정한다. 도시지역의 복합적인 토지 이용 증진에서 도시 정비 촉진해서 지역 거점 육성하려고 지정한다라는 의미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 관계성 속에서. 문제는 거기에서 나올 거예요. 됐나요? 자,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가는 거예요. 끝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를 내가 설명만 할 줄 안다면, 뭐만 할 줄 안다면, 설명만 해낼 줄 안다면, 공법은요, 공부 안 해도 50점, 60점 맞아요. 문제풀이만 쭉쭉쭉 해도 찍어도 맞아요, 찍어도. 그러니까 좀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자,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아니구나. 안 한 것도 있죠? 네, 이제 종합한 문제 갑니다. 45번부터 한번 가봐요. 종합문제. 지금까지 배운 거 정리한 문제에 불과한 거니까 요게 잘 정리된 사람은 45번부터 마지막까지 다 기출문제예요. 여기도 시험 문제 다 나왔었던 건데 너무 쉬워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중심상업지역은 용도지역, 방화지구는 용도지구, 서로 다른 것들은 중복 지정할 수 있다. 3번 관, 농, 농. 틀렸죠? 토지적성평가 등에 의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관리지역, 관리지역 중 미세분 지역은 어디 것 따르라고요? 보전관리지역. 그러면 보전관리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고, 맞아요? 건폐율은 얼마? 20. 용적률은 80. 이렇게 적용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4번도 틀렸고. 시가와 조정구역의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46번. 옳은 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권자는 동일하다? 틀렸죠. 용도지역, 용도지구는요, 원칙, 시도지사, 예외, 국장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용도구역은요, 국장이 지정하는 게 있고 회장이 지정하는 게 있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이판구역, 전력개발사업구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우리가 도시지역 결정고시 되는 것으로 보는 건 얻은 게 외웠어요. 어항도도, 전국택 이렇게 외운 거지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틀렸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 원칙 맞죠? 근데 필수적이다가 틀린 거예요. 용도구역은 필수예요. 맞죠? 아까 설명해 드렸잖아요. 근데 용도지역은 어항도도, 전국택, 관농농처럼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도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고, 법령에서 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시설보호지구, 보존지구, 현행법은 있잖아요. 근데 이 둘이 합쳐져서 뭐로 바뀌었다고요? 보호지구. 그쵸? 네, 개정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알면 되고요. 5번은 공부할 필요 없다고 그랬고요. 47번.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 지정될 수 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은 중첩 지정될 수 없다. 관리지역인데 미세분됐다. 보전, 관리지역. 틀렸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나오니까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수부 장관 나오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 48번. 전용 주거지역은 1종, 2종 있죠? 3종은 없죠. 3종까지 있는 건 일반 주거지역이죠. 보존지구는 공부할 필요 없다 그랬죠? 고도지구도 이제 고도지구만 있다 그랬죠? 예. 경관지구 공부할 필요 없다 그랬죠? 예. 상업지역 갑니다.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이죠. 전용, 일반, 준으로 세분되는 건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틀렸죠. 49번.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나열한 것이다. 틀린 거. 도간, 농자, 용도, 지역이고요. 경관지구, 미관지구는 없어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방화지구, 고도지구는 용도지구. 시설보호지구 없어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용도지구. 산업촉진지구, 문화지구, 시설용지지구는 없죠. 네, 답은 4번이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뭐죠? 용도구역.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없었어요. 근데 입지규제 최소구역 작년에 생겼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 옆에다 써놓으면 되죠.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용도구역 중에 하나다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쵸?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원래는 용도 지역 그러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데, 하나의 대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쳤더라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는 만약에 33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즉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치면 66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이 있다면 이 대지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받아야 됩니까? 위에는 용도 제한이죠. 용도 제한은 둘 중에 넓은 면적에 속하는 걸 따르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 평균 값을 적용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1번 질문. 건폐율, 용적률 끝에 물어봤죠? 그러니까 가중평균값을 적용한다. 5예요, X예요? 5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대지가 아니라 뭐가요? 건축물이죠. 건축물이 미관지구, 고도지구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미관지구 없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뭐만 남아요? 고도지구에 걸치면,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면 건축물 및 대지 전부,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어디 것 따르라고요? 고도지구 거 따르세요. 이렇게 뭐 단순화된 거고요. 방화지구하고 건축물이 방화지구하고 그 외 지구에 걸치죠? 그러면 뭐만? 건축물만. 불타는 대지는 없으니까. 뭐만요? 건축물만. 방화지구 거 따라라. 3번 틀렸죠? 근데 만약에 4번 이 방화지구와 그 외 지구의 경계가 뭐로 돼 있다면, 방화벽으로 돼 있다면 어떻게 받으라고요? 각각 받는 거예요. 자, 이제 5번 지문 설명합니다. 대지가 뭐가요? 대지가 녹지 지역하고 그 외 지역에 걸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받으라고요? 각각 받는 거예요. 용도 제한도 녹지 지역은 녹지 지역, 그 지역, 그 외 지역이면 그 외 지역. 건폐율과 용적률도 녹지 지역은 녹지 지역대로,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대로 받아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것도 개정이 됐어요. 자, 이제 이것도 개정이 됐는데, 이 녹지 지역에 걸쳐 있는 부분, 녹지 지역하고 그 외 지역에 걸쳤는데, 이 녹지 지역에 속한 부분이 330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러면 녹지 지역에 걸친 부분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각각 받으라고 그러니까 이 녹지 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효율적으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래서 만약에 녹지 지역하고 그 외 지역에 걸쳤는데 이 녹지 지역에 걸친 부분의 면적이 얼마 이하면, 330제곱미터 이하면 각각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따르라고요. 원래대로 이거 따르라는 거 있죠? 이쪽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게 내년 4월부터 시행돼요. 언제부터 시행된다고요? 4월. 그러니까 올해는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고. 그래서 올해는 이것만 공부하면 돼요. 이거하고 됐나요? 이거 공부해주면 되겠습니다. 51번 문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중요해진 거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도시지역인데 미세분됐대요. 보전, 녹지지역. 고도지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틀렸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맞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용도구역이 들어가면요. 용도구역이 들어가면 올까요? X일까요? X. 우리 아까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도시군 계획 사업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는 용도구역에서는 도시군 계획 사업도 규제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즉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거하고 어느 거만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제한만 적용받지 않는다는 거. 됐죠? 자, 그 밑에 또 나오네 또.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도시군 계획 사업도 원래는 못하죠. 근데 예외적으로 공익상, 국방상 불가피한 건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익시설 같은 거 있죠. 공동생활을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시장군수한테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죠. 틀렸죠. 면적이 900제곱미터인데 300은 준주거, 600은 중공업이에요. 근데 밑에 뭘 물어봤냐면 용도 제한 물어봤죠. 용도 제한은 넓은 지역 걸 따라야 되니까 어디 걸 따르면 돼요? 준공업 지역 걸 따라야죠. 그쵸? 네, 그거 분류할 줄만 알면 되고요. 52번. 건축물의 4분의 1과 토지의 절반 이상이 고도지구에 걸쳐야죠. 미관주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죠? 그러면 뭐하고 뭐예요?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가 받으라는 거죠? 그럼 답은 몇 번이어야 돼요? 2번이면 됩니다. 자, 이제 53번부터가 계산 문제인데 이거 너무 쉬워요. 자,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무슨 값을 적용하라고요? 가중 평균값. 가중 평균값이 뭐예요? 도에서 가중을 시킨 걸 나누라는 얘기가 가중 평균값이죠. 자, 갑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지 면적에 대한, 뭐에 대한?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이게 뭐라고요? 용적률이죠. 그러면 가중평균 용적률을 구해라. 그러면 이걸 구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중평균 용적률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이거를 활용해서 연면적을 구하세요. 이런 걸 나와요. 연면적을 구하세요. 그럼 연면적은 이건 연면적은 용적률 곱하기 대지 면적 한 거를 뭐로 나누면 돼요? 100으로 나누면 연면적을 구하는 거죠. 됐어요? 자, 요 규정을 활용해서 문제 푸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암산이에요. 가봅니다. 1000제곱미터의 토지 중 갑니다.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얼마 거쳤대요? 700. 그러면 1종은 나머지 1000이니까 300은 어디에 걸친 거예요? 1종. 맞나요? 최대 연면적 구하라는 거죠. 그럼 연면적을 이렇게 구하잖아요. 용적률 곱하기 대지면적. 대지면적이죠, 이거? 그럼 여기에 용적률이 얼마입니까? 150을 100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1.5 곱해주면 되고. 자, 이 1종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은 얼마입니까? 100이면 100으로 나누니까 얼마 하면 돼요? 1. 이거를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1050. 여기는요, 300. 1050 더하기 300은 얼마입니까? 1350. 54번. 이제 빨리빨리 이제 암산으로 가야 돼. 총 면적이 500인데 A시의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근린 상업지역에 걸쳤다 이거죠? 660제곱미터 이하니까 무조건 되고 얘도 가중평균값 적용해야죠? 그래서 근린 상업지역에 얼마 걸쳤대요? 400. 그 다음에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얼마 걸친 거예요? 100. 그쵸?
네, 그러면 근린상업지역의 용적률이 얼마입니까? 500%. 그럼 곱하기 5 하면 되는 거고. 맞아요? 삼종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은 얼마래요? 250이요? 그럼 2.5 해주면, 더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는 얼마고요? 2,250. 더해주면 얼마입니까? 2,250이죠.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읽어가면서 계산하시면 돼요. 하나의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인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을 구하세요. 자, 갑니다. 당해 대지의 40%가 일종에 걸쳤다는 거죠. 자, 일정 전용 주거지 500에 40%는 얼마 걸친 거예요? 200. 그러면 나머지 300은 어디에 걸친 거예요? 자연, 녹지 지역에는 얼마 걸친 거예요? 300. 그러면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의 용적률이 얼마래요? 80이면 0.8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 녹지 지역의 용적률은 얼마래요? 그럼 0.5 곱해주면 되는 거죠? 더해주면 되죠. 그럼 여기는 160, 여기는 150. 합치면요, 310. 56번. 갑의 대지는 2종 일반 주거 지역하고 생산 녹지 지역에 걸쳐 있는데 총면적은 얼마래요? 1000. 이 경우 이번에는 이걸 준 거예요. 2종 일반 주거 지역 있죠? 여기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이 얼마래요? 1200. 1200이라는 거죠? 이거를 준 거예요, 이거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생산 녹지 지역인가요? 생산 녹지 지역에도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이 있겠죠? 자, 갑니다. 근데 우리 단서는 이거를 줬으니까. 자,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이 얼마죠? 200이면 2 곱하기 x가 1200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x는 얼마입니까? 600. 그러면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얼마 걸쳤다는 거예요? 600. 그러면 생산 녹지 지역에는 얼마 걸쳤어요? 400. 거기에 용적률이 얼마입니까? 50이면 0.5 하면 얼마죠? 200. 그러면 생산 녹지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 얼마예요? 200. 그럼 이거 더해주면 얼마입니까? 1400이죠. 됐나요? 네. 57번. 이거는 너무 쉬워요. 일종 일반 주거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 얼마 걸쳤대요? 800. 그쵸? 그 다음에 2종 일반 주거 지역은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200 걸쳤죠? 근데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은 얼마고요? 200이면 곱하기 2 해준 거죠? 근데 1종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기 X예요. 근데 이거를 더한 게 얼마라는 거예요? 1200이다. 이거는 주어졌잖아요. 그럼 여기는 400이고, 그럼 여기는 얼마여야 돼요? 800. 그럼 X는 얼마여야 돼요? 1. 그럼 몇 프로예요? 100%죠. 이해하셨어요? 네. 답은 몇 번입니까? 1. 왜 이걸 이렇게 다 써졌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읽어가면서 이거를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공식이 나오는 것,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쉬운 문제죠. 계산기도 필요 없고 그냥 읽어가면서 툭툭툭툭 계산하는 거니까 좀 여기도 좀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관련된 건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